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 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45%대 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어플에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 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 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 진료 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래야 여기 대해서 좀 서로 이제 건강한 이런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위는 MBC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가운데 약 50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4년째 배달 기사 일을 하고 있는 기란샘 씨. 시간당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근무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건당 3,000원으로 웃돌았던 배달료가 2,000원 선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연료비 같이 배달에 꼭 필요한 비용을 빼면 최저임금을 벌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 시간에 9건, 10건 배달해야지 그 최저임금 이상 번다고 되는 구조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더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배달 앱을 쓰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마다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점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 전부터는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평균 그냥 40을 팔아도 혼자 하니까 해도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똑같은 매상을 팔았다 한들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기본 중개 수수료에 각종 명목의 광고료, 여기에 쿠폰과 할인 행사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수수료 체계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를 팔아도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나갔는지 모르고 계산을 해보면 남지도 않고 손해가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45%대 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어플에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돈 벌어서 거기다 상납하는 거야.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독과점 업체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배달 앱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배달 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배달료를 도입하고 수수료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서울의 한 배달 음식 전문점입니다. 쌈밥을 주로 파는데 지난 석 달 동안 배달의 민족 주문으로 올린 매출은 대략 1,300여만 원, 하루 평균 14만 원대입니다. 배민에선 매출의 20%가 넘는 300여만 원을 배달비와 수수료로 떼갔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새로 도입한 이른바 상생요금제에 기대를 걸었지만 황당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팔지도 않는 매장 이번에 상위 35%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배민은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거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출 상위 35%에 되는 매장에만 최고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하위 20%에는 2%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유 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최상위 수수료 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일매출 9만 원 정도면 무조건 최상위 구간에 속해서 실제 배민은 최근 석 달 동안 단 하루라도 배민 앱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을 모두 매출 집계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폐업이 의심되는 점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달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점 위주로 하는 장사에 신경 안 쓰고 가끔씩 여는 가게들 다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졸지에 매출 상위 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민 측은 35%의 분류 기준은 영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고 그 이하의 업체들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핵심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받는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얼마나 낮추냐였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합의한 상생 방안은 수수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위 20%는 2%, 그 사이의 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가 2%포인트 이상 인하되는 셈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3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내부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그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해온 4개 단체 가운데 2곳은 이 상생안에 반발해 최종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115일 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합의를 내는데 그친 셈입니다. 5%를 제시한 거고 그런데 중개 안에도 미치지 않은 안을 저렇게 받아버리면은 안 되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합의를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합의로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